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심화과정 수업이죠. 네, 그래서 중학교 2-1 학기 4단원 함수,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심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자, 네. 자, 함수에서 이 함자가 무슨 함자예요? 박스 함자야. 박스 함자에 요 숫자는 수. 이거는 상자 안에 있는 수라는 직역하면 말도 안 되는 뜻이 나와. 그치? 그래서 함수를 생각할 때에는 이걸 생각해야 돼.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그림을 윤서가 많이 풀어봤을 거야. 자, 1이 들어가면 얼마를 뱉어내요? 4를 뱉어내고, 2가 들어가면 5를 뱉어내고, 3이 들어가면 6이 뱉어낸다. 오케이? 여기서 이 들어가는 숫자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녀석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요걸로만 생각하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떠한 함수의 관계식에 의해서, 저 관계식이 포인트겠죠. 어떠한 함수의 역할에 의해서 뭐 빼기 3일 수도 있고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곱하기 7일 수도 있고 혹은 뭐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될 수도 있죠.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씩 대응되는 이 전체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x,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아주 개인적인 녀석이야.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눈에 하나만 가면 돼. 각각각이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출발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함수가 될 수가 없어. 4라고 하는 정역에 있는 원소도 어딘가에 무조건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얘가 욕심쟁이여서 자기는 2개로 가. 이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상황을 볼 때 어떨 때는 1로 가고 어떨 때는 2로 가면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쓸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x라고 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떠한 관계식에 의해서 얘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 하나씩 대응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 공역에 있는 원소가 1, 2, 3, 4, 5, 6, 7인데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소들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함수야.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금 배우는 이 1차 함수라는 건 이 어떤 관계식이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우는, 다음 주에 배우는 2차 함수는 요 관계식이 몇 차식이면 되는 거야? 2차 함수면 되는 거야. 잠깐만, 다음 주에 2차. 네, 우리 방정식 끝났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함수 배워요. 방정식이랑 함수랑 똑같은 거야. 어쨌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 함수가 어렵다라고 느끼지 말고 일단 들어가는 원소를 정의역을 잘 체크를 해야 돼. 얘가 들어가야 되는 x값이 x값이라고 대표되는 이 정의역 원소 이 값이 어떤 관계식에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돼. 하나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요거를 살짝 x제곱이라는 관계식으로 넣어볼게. 그리고 자, 그러면은 1이
어떤 관계식이 들어가면 얼마로 뱉어내요? 1이 관계식에 들어가면 얼마로 나와? 1이라고 하는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것도 안 나오지 지금. 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도 1이야. 근데 이것도 함수야. 철저하게 개인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하나로 갔습니까? 그럼 오케이. 자기 눈에 하나로 갔어? 그럼 오케이라고. 옆에 있는 녀석과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저래도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건 기본적인 함수의 틀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함수라는 건 x값이 관계식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하나의 값이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래프는 뭐예요? 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x축이라고 잡고 여기를 y축이라고 잡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 꼭 이렇게 화살표 써야 돼요. 화살표 안 쓰면 감점이야. 물론 여기도 다 화살표를 써야 돼.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여고에서 요 그래프 그리는 게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화살표를 안 썼대. 틀렸어. 맞죠? 이게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 화살표를 꼭 그려야 돼. 근데 네, 양쪽 다 그려야 됩니다. 너도 그린다고 생각을 해. 근데 뭐 선생님이 급하게 풀 땐 화살표를 뺄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말해줬어. 양쪽에 다 화살표 그려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근데 여기는 한쪽밖에 없는 아, 그러니까는 약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선 양쪽 다 화살표를 쓰는 게 좋아. 자, 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나왔어. 자, 1이 들어가면 얼마예요? 3. 2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5. 4. x 더하기 2. x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왜 저래? 3 집어넣으면 5. 이렇게. 자, 그러면은 1.5를 집어넣으면 3.5. 여기쯤 있겠죠. 1.1을 집어넣으면 여기쯤 있겠지. 그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모든 점들이 채워지겠죠. 그 x값들에 해당되는 점들이 다 채워져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직선이라는 건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래서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저게 우리가 지금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매번 저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1차식이죠. 1차식은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그래? 그리고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지. 그러면은 오른쪽이 올라가게끔 그립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모양은 모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7이라고 써 있어. 앞에 개수가 2죠. 오른쪽 위가 올라가게끔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직선을 그리기 위해선 점 2개만 따오는 게 가장 편해. 근데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불러요.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x축의 특징은 y가 0이란 소리야. 그럼 y축의 특징은 그렇지. 그럼 내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y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0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2분의 7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y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얼마야? 그래, 좀 보고 말해. 마이너스 7. 이게 y절편이야. 두 점을 그냥 이으면 이게 직선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위가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포인트 2개만 잡으면 돼.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함수라는 건 1차 함수야. 그래서 이 관계식이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그리고 윤서가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함수 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건 y를 구하는 거야. y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게? x가 3일 때 y는 얼마게? y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y는 얼마게? 그럼 포인트가 어디에 잡혀야 돼? y에다 잡혀야 되는 거야. 그래요? 여태까지 네가 했던 거를 응용해서 알려줄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만 봐봐, 여기만. 여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여태까지 우리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어. 인수분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되죠? 잠깐만. 잘못 썼다. 내가 잘못 썼다. 빼기 3이어야지 인수분해지. x-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자, 지금 요렇게 바꿔놓은 작업, 요렇게 가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인수분해를 한 거야. 그래? 자, 그러면은 함수랑 방정식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함수랑 방정식의 차이점. x-3, x 플러스 1. 요 차이밖에 없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방정식이야.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건 함수야. 차이점이 뭐냐면 함수가 조금 더 큰 개념이야. 조금 더 큰 개념이야. 왜냐하면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야? x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야? x에다가 마이너스 12 집어넣었을 때 y는 얼마야? 다양하게 y 값들을 다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방정식은 뭐냐면 y를 0으로 붙잡아 버린 거야. 그럼 질문이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게? 라는 질문 딱 한 가지만 하는 게 방정식이라고. 함수는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y 값을 물어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방정식은 마지막에 결론을 0으로 붙잡아 놨어. 그럼 질문이 딱 하나밖에 없죠.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옵니까? 이렇게 문제를 스페셜하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 질문이 딱 하나로 국한된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는 좀 더 다양한 걸 물어볼 수가 있고 방정식은 저스트 한 가지 케이스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옵니까? 오케이? 이 차이점도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딱 여기서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와?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네. 뭐 그런 거야. 그 차이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거까지 확장시키진 않을게. 어쨌든 윤서야, 함수는 기본적으로 뭘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y 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y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관계식이 1차식이라면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관계식이 2차식이라면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인물 1번 가볼게. 자, x의 값이 0 이상 이 이하인 정수이고 y 값은 1 이상이고 5 이하인 수일 때 y는
x에 대한 함수인 것은 자, 여기서 볼 때 지금 x라고 하는 게 0부터 2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그랬죠? 그럼 0, 1, 2 딱 3개밖에 없어. 그래요? 그리고 y 값은 1부터 5 사이에 있대. 그치? 자, 그럼 1번 y는 x 플러스 5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를 뱉어내요? 7. 7이 y 값 안에 있어 없어? y 후보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아니야. 자, 2번 가볼게. y는 3x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 자,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y 값들 중에서 6을 없죠. 그럼 이건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좀 느낌이 와요? 그럼 3번 y가 어떤 관계식 x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에다 0 집어넣어봐. 얼마로 뱉어내? 2 있어 없어? y는 2가 있어 없어? 있어? y가 1부터 5 사이에 있는 수니까 자신 있게 말해. x에다 0 집어넣으면 2를 뱉어내는데 2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y 값에 있어 없어? 있어. 1 집어넣으면 얼마로 나와? 있어 없어? 있어. 2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럼 이제 탈락인 거야. 자, 4번 가볼게. y는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x 자리에다가 0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2를 최종 얼마 뱉어내? 2.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오케이. 그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y 값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죠. 5번 y가 2x-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에다 0 집어넣어봐. 얼마야? 얼마를 뱉어내요? 마이너스 2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4번만 되겠다. 그래요? 어때? 쉬워? 좋아. 자, 2번 가볼게.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건 요 관계식이 1차식이냐 2차식이냐로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즉 x 절편이 3만큼 커진다. 3만큼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겠어요? 쉽게 그릴까? 오른쪽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느낌으로 그리겠죠? 그리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1, y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y축의 방향으로 끄집어 올렸대. 그랬더니 x절편이 3만큼 증가했대. 자, 그럼 얘가 어디에 마킹이 돼야 돼? 2분의 7에 마킹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평행이동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그래. 고마워.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요 점이 2분의 7,0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로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때 k 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위로 얼마나 옮긴 거예요? 6만큼 옮긴 거죠. 그래서 k는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지금 기울기의 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크기. 절대값을 물어본 거야. 2. 그러면은 이 기울기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거든. 그래서 이 델타 y가 뭐냐면은 x, 맞아. x의 증가량 혹은 뭐 변화값, 변화량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 증가량, 감소량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크기가 지금 2야. 그럼 x가 3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 기울기를 지키기 위해선 y로는 얼마나 올라가야 돼? 6만큼 올라가야 돼. 그 1대 2라고 하는 비율을 지키고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6이라고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그럼 당연히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세팅 값이 됐어. 그럴 땐 내가 거꾸로 그러는군요. 이렇게 세팅이 됐어. 그리고 x 값이 3만큼 증가했어. 그럼 저 그래프에서 얘를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지 되니까. 이해됩니까? 네. 재밌죠? 네. 내가 하니까. 네. 네가 하면. 개념은 아는데 어. 응용은 못해요. 많이 안 풀어서 그래.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서 안 풀어보니까 그러지. 지금 딱 질문할 때 답하는 것도 아는 것도 막 헛소리하고 있더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막 안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이건 알아요. 그래? 네. 진짜? 네. 자, 일직선 위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풀어? 이거 두 개만 해가지고 두 개씩. 두 개씩 변화해서 기울기. 훌륭합니다. 맞아요. 기울기로 푸는 거야. 그럼 AB의 기울기를 구해볼까? AB의 기울기. x2 x1분의 y2 y1. 이게 기울기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 해서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디를 갖다 가져와도 기울기가 다 3이 돼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 x2 x1분의 y2 y1이 기울기가 3이어야 된다고. 빼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크로스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a가 3b-9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엔 요렇게 해볼게. 요렇게 해보면은 x2 x1분의 y2 y1 이것도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a 플러스 12가 3b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3a 빼기 3b는 마이너스 9니까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식은 3a 마이너스 3b가 뭐야, 똑같은 식이 나왔냐? 왜 똑같은 식이 나왔지? 뭐야? 내가 문제 잘못 썼나? 질문이 이거네. 그랬을 때 질문이 a 빼기 b를 구하십시오. 그래. 어쨌든 풀이법은
점 세 개가 일직선 위에 있다. 어디를 잡고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4번 가볼게. y가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x절이 얼마래요? y절이 얼마래? 그러면 x절은 4고 y절은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지겠죠. 몇 번 모양으로 그어져? 이랬을 때 미안하다. y가 bx 플러스 8a를 구하십시오. 자, 하나씩 따져야 되겠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b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순수한 y절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4칸 앞으로 가면 2칸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2분의 1이죠. 이 자리에 있는 a 값이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2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그리면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려보자. 자, y절편이 4야. x절편이 얼마예요?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다. 몇 번? 4번으로 그려진다. 잘하네. 왜 엄살 부려? 그러면 5번을 하나 시켜볼게요. 빨리 해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어느 정도 예상했잖아. 쉬운 건 같이 풀고 어려운 건 혼자 푸는 거. 물론 틀리면 내가 다시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익숙하게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그렇지. 잘하네. 6번 가볼게. 자, 보니까는 A, B가 음수고 AC가 양수인데 Y는 A분의 B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A, B가 같은 부호예요? 다른 부호예요? 다. 그럼 기울기가 음수계 양수계? 음수. 자, A랑 C는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그럼 C랑 B는 같은 부호 다른 부호? 다른 부호. 그럼 마이너스 다른 부호니까 요 Y절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는 양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Y절편은 양수에 찍혀 있는데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리면 되겠지. 됐어요? 자, 최종 질문.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요거 똑같이 고등학교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게 다 일단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배워. 오케이? 그럼 얘를 중학교 때 배웠잖아. 고등학교 때 이게 또 나와. 그럼 그건 그냥 맞히면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은 저것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 밑에 것만 하다가 정작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걸 못 배우고 시험을 봐. 그러니까 맨날 어렵다 그러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이 베이스들은 다 아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공부를 해도 돼. 어차피 이건 당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면 똑같은 양을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왔고 하고 왔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똑같이 노력을 해. 그러면 얘가 이기는 거지 무조건.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면 역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중학교 때 공부한 애들 너무 억울하잖아. 아닙니까? 억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역전을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옆에 있는 애보다 두세 배를 열심히 해. 그러면 약간 좀 비등해질 수는 있겠지. 그래서 비등해진다는 걸 중학교 때 쭉 공부했던 애의 눈에서 보면 쟤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오케이? 하지만 진짜 정량적으로 똑같은 노력을 했다고 치면 중학교 때 공부한 애들을 절대 이길 수 없죠. 중학교 때 공부하고 있어 없어?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초석을 잘 받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원하는 결과치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아. 훌륭해. 잘하고 있어. 응?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1학기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학기에 4단원 정도 푸는 되는데 그러면 중간 때 2단원, 기말 때 2단원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 때 2단원 보고 기말 때는 4단원을 보는 거예요? 쪼개서 봅니다. 둘둘. 둘둘 뭐야? 봐요. 쉽죠? 2단원씩 봐요. 근데 특정 학교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 네. 자, 그럼 7번은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니까. 이따 풀어보고 8번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 요거 평행이동 가보자. 9번. 9번 가볼게요. y는 ax 플러스 b를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의 그래프와 평행.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절편은 달라. 절편까지 같으면 평행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일치한다고 표현하겠죠. 네. 그리고 평행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위만큼 끌어올렸다. 란 얘기겠죠. 좋습니다. 이랬더니 1,3을 지난다. 그럼 1,3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자, 그럼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b가 얼마야? 3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다. 쉬워? 좋아요. 자, 그럼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평행이동 배웠어? 네.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배웠어? 그러면 y가 2x-4라고 써 있는데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얘가 y는 2, x 대신에 x 빼기 3 쓰는 거 오케이? 빼기 4, 빼기 7 쓰는 거 오케이? 이렇게 배웠어요? x를 옮기는 건 안 배웠어? y를 옮기는 것만 배웠어? 그래. 저 평행 이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거든. 근데 네가 배웠다고 하길래 자, x 평행 이동 하는 것까지 배웠나 해서. 안 배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알려줄게. 알려줘?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심화 과정으로 푸는 거니까 되게 쉬워. 어떤 함수식이 있다고 치자. 이거를 저게 함수식이에요. 잘못 그린 거야.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연습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건데 지금 너는 3차 그래프를 모르니까 1차 식이라고 써볼게. 저거를 예를 들어서 풀게. 그래요? 어쨌든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점들의 모임이죠. 그래요. 그럼 그 특정 점 하나를 내가 x, y라고 할게. 근데 이 특정한 점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 그 모든 걸 대표하는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요? 여기서 너한테 센스를 한번 물어볼게. 1,2라는 점이 있어. 1,2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의 방향으로 1만큼 옮겼어. 그럼 얼마게? 훌륭해. 그럼 1,2가 있는데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어. 그럼 얼마? 훌륭합니다. 완벽해. 이제 네가 배울 준비가 다 돼 있어. 다시 올게. 이 점을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이 함수식 전체를 어쨌든 이 점들을 다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그래서 이렇게 옮겨졌어.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오케이?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지면 여기에 몇 컴마 몇이 써져 있는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래요? 이제 나는 이 노란색 그래프만 그릴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만 생각을 해. 오케이? 그럼 요 자리가 x 값이죠. 요 자리가 y 값이죠. 오케이? 좋았어. 근데 여기에 있는 스몰 x가 여기에 있는 스몰 x지. 그럼 여기에 있는 스몰 x가 여기에 있는 스몰 x니까 여기에 있는 스몰 x랑도 똑같겠죠. 거기서 온 거니까. 그럼 대문자 x는 스몰 x 플러스 a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대문자 y는 스몰 y 플러스 b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잘 봐야 돼. 그럼 x는 x 빼기 a라고 쓸 수 있겠어? y는 y 빼기 b라고 쓸 수 있겠어? 근데 y는 2x 빼기 4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얀색 함수식에서 노란색 함수식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야 지금. x축 방향, y축 방향. 그러면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하얀색에서부터 이동된 거죠. 하얀색의 식이 있어. 근데 스몰 y 자리에 뭘 써야 돼? y-b를 쓸 거야. 스몰 x 자리에 뭘 써야 돼? x-a를 쓸 거라고. 그래요? 그럼 얘를 y는 2 가로 열고 x-a 빼기 4 플러스 b 이런 식이 등장을 해. 그래? 요걸 잘 기억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기면 x 빼기 a를 바깥치기 하는 거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기면 y 빼기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인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옮기면 y 빼기 3은 마이너스 2x 빼기 1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3으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옮기면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그렇지. x 마이너스 3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3만큼 옮기면 x 플러스 3 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요거 좀 이해하셔야 돼. 많이 보고 이해해야 돼. 알지?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 파트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선생님 그럼 3차원도 있어요? 4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고 네, 있어요. 되게 쉬워. 근데 네가 다 배울 거야. 2차원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4차까지는 배웁니다. 그리고 5차, 6차, 7차는 그런 규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냥 넘어가요. 쉬워. 이게 1차인데 이게 2차거든. 이게 3차고 이게 4차고 이게 5차의 기본 틀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1버전도 있고 2버전도 있고 2버전도 있고 얘는 2버전도 있고 2버전도 있고 2버전도 있고 다 케이스를 네가 외우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 역전된 꼴도 있고 얘는 알잖아. 얘거나 얘거나 그거부터 다 두 개씩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다 외울 거야.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60%는 다 외우고 있어. 그 나머지 40%는 공부에 뜻이 없는 애들이죠. 공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 등급제인 거 알죠? 아, 너 때는 이제 등급제가 아니겠구나. 아, 너 때는 이제 고교 학점제구나. 네. 아, 너 때는 등급제가 아니구나. 그 1등부터 9등까지 네, 맞아요. 근데 너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 1학년 때까지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알려줄게. 자, 1, 2, 3, 4, 5, 6, 7, 8, 9등급으로 나눌 건데 네가 생각하기에 너희 반에서 너희 반이 몇 명이에요? 30명 30명이야? 꽤 많네. 30명 네가 봤을 때 몇 명이 공부하는 것 같아? 30명 중에서 네가 봤을 때 몇 명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 한 10명에서 15명 10명에서 15명? 한 40에서 50%까지를 보는 거네. 그래요? (4% 이내) 11% 이내, 23% 이내, 40% 이내, 60% 이내야.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40에서 50%는 여기서 컷당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면, 근데 그 중에서 너는 몇 퍼센트에 될 것 같아? 그래도 저희 반에서 수학을 생각보다 잘해요. 잘해? 1등급은 아닌 것 같고 1등급 아니? 2등급 사이 있어요. 요 사이에 있다고? 네.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저희 반에 막 고등학교부터 하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 60%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공부를 하면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공부 안 한 애들은 모르겠지 당연히. 부단히 노력하자. 그러면 지금만 공부해도 3등급은 나온다는 사람보다 괜찮은데? 3등급이면은 인서울이 안 되는구나. 그럼 자, 전국에 있는 4년제 고등학교가 전 4년제 대학교가 교대, 뭐 특수 대학교 빼고 198개가 있어요. 거기에 뭐 교대 들어가고 이제 뭐 특수 목적 대학교,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 들어가고 뭐 GST 이런 거 다 끼면은 한 30개, 40개 정도라고 칩니다. 근데 다 띄고 200개라고 부르자. 알았죠? 자, 대학교가 200개야. 단순하게 치는 거야. 그래요? 10%면 20개죠. 그래요? 네, 20개야. 시험을 우리가 대충 45만 명이 본다고 치는 거야. 한 30에서 35만 명이 현역,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재수생이 채워요. 그래서 50만 명에서 점점 떨어져가지고 아마 너 때쯤 되면은 인원이 더 줄었기 때문에 한 45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45만이니까 10%는 4.5만인 거죠. 10%면
그러니까 약 4만 명이라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1%면 약 4천 명이라고 치자. 우리가 대학을 서열로 나누는 거 좀 웃기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대잖아. 누구한테 물어봐도 서울대라고 답을 할 거야, 일단. 근데 서울대를 못 가니까 연대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걸 좀 내려가겠죠. 어쨌든 일단 스카이가 맨 위에 있겠죠. 그리고 서성한이라는 대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대부분 10개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0개 대학이에요. 그리고 건동홍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쌤 이거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국숭세 네, 다 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심리적인 인서울, 수도권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수도권 대학. 주소지가 서울에 찍혀 있는 거 말고, 주소지가 서울에 찍혀 있는 뭐 서경대라든가 이런 한성대라든가 이런 데 말고, 뭐 삼육대라든가 말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심리 인서울 하는 건 이 정도 대학을 인서울이라고 해요. 약 맞네. 얼추 10%로 잘해야 돼. 그래요? 네, 10%면 인서울이에요. 전국에서 10%면 인서울입니다. 전국에서 10%만 잘하면 우리가 인서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1%면 4천 명이잖아. 그래요? 서울대 신입생이 3,000에서 3,500 정도 뽑습니다. 1년이요? 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서울대는 많아. 연대도 고대도 3,000명씩을 뽑아요. 네. 그러면은 10,000명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스카이에 가는 거야. 단순하게 따지면. 맞나? 10,000명. 생각보다 진짜 안 돼. 생각보다 괜찮죠. 아니 그안 괜찮아요. 1%예요. 네. 아, 생각보다 괜찮죠. 4% 한 2% 정도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스카이를 가려면 내가 전국에서 2% 이내로 잘해야 되는 거야. 올 1등급이 떨어져. 올 1등급은 4%잖아. 그렇네요. 4%는 스카이를 못 가. 그러니까 원하는 학과를 못 가. 그럼 쌤은 2% 안에 든 거예요? 운이 좋았던 얘기지. 아, 문제 틀려요. 근데 저기는 진짜 한 문제 싸움이야. 한 문제 싸움. 내가 지금 정말 만등이야. 근데 내가 한 문제를 더 맞히면 내가 7,000등으로 바뀌어. 그 한 문제에 3,000명 들어가 있어. 그 한 문제 한 문제 때문에 갈리는 거야. 우리 때 이런 말도 있었어. 수능을 보는데 틀리는 문제가 5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서울대 간다고 했어. 두 문제가 아니었어요? 5문제 정도. 아직은 좀 감이 없죠. 수능에서 두 문제 틀리면 의대 될 수 있대요. 그럼요. 의대 가죠. 2문제 정도 틀리면 그거는 이제 몇 점으로 퍼센트가 나오잖아. 1% 이내잖아. 1% 이내니까. 그 수능 만점자가 신문에 실리는 이유가 그렇죠. 만점자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이죠. 실수 없이 그 모든 양을 빠르게 풀었다라는 거니까. 만점자는 뭐 박수 받을만 해. 전 국민이 알아야 돼. 그런 친구들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딸이 수능을 봤는데 만점이야. 그래서 막 방송사에서 막 연락이 와. 유퀴즈에서 와가지고 이번 수능 만점자가 유일한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유재석이 막 옆에 앉아서 막 물어보고 있고. 유재석의 옆에 나 진짜 좋긴 하겠다.
만점자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죠. 근데 그만큼 공부를 그래, 맞아요. 자, 12번 가볼까? 이제 활용 같은 문제죠.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울 수 있냐. 자, 온도가 20도인 물을 주전자에 담아 끓일 때 물의 온도가 3분마다 몇 도씩 올라간대? 12도씩 올라갑니다.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x분의 y 관계도를 쓰십시오. 기본적으로 스타트 라인이 얼마야? 20도죠. 근데 3분이 지났어. 얼마가 올라가? 12도. 그러면 또 3분이 지났어. 그럼 또 12도가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분에 몇 도씩 올라가는 거야? 4도씩 올라가는 거죠. 온도라는 건 x분에 몇 도 올라가? 1분에 4도, 2분에는 8도, x분에는 4x. 오케이? 근데 스타트가 얼마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4x 플러스 2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24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이 뒤에 있는 건 이제 그래프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윤서가 쭉 풀어도 될 것 같은데 13번부터 홀수만 풀어봐. 13번부터 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문제. 네, 이 두 개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가볼게. 자, 1차 함수 y가 ax-3 그래프가 2,4와 7,-1을 이은 선분 AB와 만나는 정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면 여기쯤 있겠죠. 7,1이면 여기쯤 있겠지. 선분 AB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요?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 A. Y 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3. 지금 A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는 만나?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거랑 이렇게 만나는 게 끝과 끝이겠죠. 그래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0,43이죠. 그럼 이렇게 만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2분의 7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이게 가장 가파른 거니까 제일 큰 거죠. 요거를 만드는 기울기는 7분의 얼마?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2분의 7에서 7분의 2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쉬워? 그래, 그림 그리면 바로 보이잖아. 자, 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가 마이너스 3분의 2 x 6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원점 5에서 2등분한대.
넓이를. 아. 자, y절편이 얼마예요? 6이죠. x절편은 얼마예요? 얼마? 9? 9. 3, 6, 9. 9. 근데 우리가 원하는 y는 ax의 특징은 원점을 지나는 얘가 넓이를 얼마 한대? 2등분한대. 근데 이 하얀색 삼각형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높이죠. 그럼 어디를 치고 지나가야 돼? 가운데 중점을 치고 지나가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어차피 이 녀석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고 이 녀석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겠죠. 높이는 동일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중점을 치고 가면 되겠다. 자, 0,6과 9,0의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중점 구할 줄 알아요? 중점은 평균이야. 가운데 값이잖아. 그럼 x좌표의 가운데 값이 얼마야? 2분의 9 더하기 0. 이게 중점이야. 중점은 가운데 값. 가운데 값은 평균. 그래? 그럼 이 두 점에 y의 중점이 얼마야? 2분의 6 더하기 0 이라고 쓸 수 있겠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2분의 9,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기울기죠. 0,0에서 2분의 9,3까지 가야 된대. 그럼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분수잖아. 분수라는 건 3 나누기 2분의 9라고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변형해서 풀 수 있겠어? 얼마? 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가운데 값이라는 건 파악했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가 중점이라는 스킬을 이제 배운 거야. 두 점의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으로 구한다고. 2분의 더하기, 2분의 더하기. 그게 평균이잖아. 가운데 값이니까. 그게 가운데 있는 점 중점. 괜찮아요? 그러면은 기울기 찾는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2분의 9분의 3인데 이거를 해석하면 3 나누기 2분의 9잖아. 그러니까는 3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값을 쓸 수 있겠다. 어때? 편안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보다 조금만 어렵게 내서 딱 7문제만 볼게요. 7문제만. 그러니까는 7문제니까 한 문제당 한 3분씩 해석해야 돼. 그래 20분 정도 소요될 거니까. 오케이? 네.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것만 내주시면 안 되고 1, 2번은 내주세요. 아유, 알았어.